호소다 마모루는 한때 미야자키 하야오의 뒤를 이을 일본의 차세대 애니메이션 감독으로까지 평가받던 감독이었습니다. 최근 작품들이 저조한 완성도를 보여주며 과거와 같은 위상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늑대의 아이는 저도 정말 인상 깊게 받았습니다. 비교적 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던 작품인 괴물의 아이도 그 화려한 비주얼 덕분에 그럭저럭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었죠. 이번 끝이 없는 스칼렛도 이미 일본에서 평가가 좋지 않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유명한 감독인 만큼 기본기는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온 끝이 없는 스칼렛은 안 좋은 평을 감안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누군가에 추천하기 어려운 여러모로 애매한 완성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작품에 중요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주인공 스칼렛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평화주의자 국왕의 왕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노린 숙부 클로디어스가 스칼렛의 아버지를 누명을 씌워 처형한 뒤 왕위를 빼앗습니다. 어린 스칼렛은 복수를 노리며 수년간 검수를 연마하며 성장한 뒤 마침내 클로디어스를 처단할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의 계략에 당해 스칼렛 자신이 죽음을 맞아 망자들의 세상으로 떨어지죠. 그곳은 시간이 뒤엉켜 미래의 망자와 과거의 망자가 한데 모이는 장소였고 21세기 미래의 일본에서 죽음을 맞은 남주인공 히지리와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미래의 어느 시점인가 죽음을 맞은 클로디어스 역시 망자들의 세상에 와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스칼렛은 저승에서라도 클로디어스를 처단하기 위해 히지리와 함께 그를 쫓아 복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21세기의 평화주의, 불살주의적 관점을 가진 히지리와도 교감하며 복수만을 위해 살던 그녀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오는 과정을 보여주죠. 우선 그래도 영화에서 괜찮은 요소였던 시각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애니메이션인 만큼 CG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광활한 판타지 세계 배경모사, 초거대 드래곤, 벼락과 화산탄 같은 거대하고 화려한 이펙트 효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적인 2D 작화로 구현이 어려운 거대한 스케일의 시각적 묘사들이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션 캡처를 사용했는지 굉장히 현실적인 격투 묘사를 보여주었는데요. 중반부 나오는 기마 전투 장면은 현실적인 앵글과 움직임으로 박진감을 보여줘서 꽤나 인상깊게 봤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배경과 반대로 캐릭터들의 3D 그래픽 묘사는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질감 묘사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우리가 흔히 보는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스러운 과장된 움직임을 최대한 절제해서 그런 건지 일부 액션씬을 제외하면 오히려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으로는 여주인공이 예뻤습니다. 뭐 하지만 전반적으로 준수한 시각 효과와 달리 각본이 단순하고 허술하다는 단점이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복수는 나쁘다라는 고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평화주의적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고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작품의 모든 캐릭터가 매력이 없고 평면적으로 묘사되며 여주인공 스칼렛은 캐릭터의 디자인이 예쁜 것 이외에는 영리하지 못하고 단순히 복수를 위해 나간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가장 답답한 건 남주인공인데요. 유목민을 약탈하는 도적대, 자신들에게 총을 갈긴 악당부하한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대화로 해결하자며 맨몸으로 앞에 나서 설치는데 평화 좋죠. 근데 그거는 이성적인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나 통하는 말이고 설득의 여지가 없는 악인들의 악행을 막을 때 마땅한 대책도 없으면서 일단 폭력은 나쁘다고 우기는 건 상황을 악화시키는 위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딱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로즈 티코 생각나더라고요. 걔도 영화 마지막쯤에 대책도 없이 핀이 자신을 희생해 포스트 오즈의 레이저 캐논을 파괴하는 걸 방해해서 결국은 저항군의 마지막 기지만 뚫리게 만들었잖아요. 이렇듯 복수와 싸움은 나쁘니 모두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자라는 캐캐먹은 주제를 설파하기 위해 작품의 모든 캐릭터들의 행동과 개연성을 자기적으로 뒤틀어버립니다. 마땅히 복수굿의 플롯을 갖췄어야 한 영화의 서사 구조를 메시지 전달을 위해 억지로 뒤틀어 끼워 맞췄습니다. 복수의 대상과 마주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깨닫고 자신을 용서하여 복수를 멈추는 엔딩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복수의 대상을 찾으러 떠나는 여정의 중간 과정은 러닝타임을 때우기 위한 단순하고 자기적인 사건들을 나열해 채워놓았습니다. 특히 중반부에 히지리가 악기로 자신이 온 21세기 미래의 음악을 연주해서 들려주는데 갑자기 스칼렛이 21세기로 가서 히지리와 춤을 추는 라라랜드 같은 장면을 보여준 중세 판타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장면이 상당히 뜬금없이 느껴진단 말이죠. 평생을 복수에 미쳐 살던 스칼렛이 음악 하나 듣고서 갑자기 히지리의 평화주의에 감화된다는 억지 전개의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관객의 머리까지 깨트려버리는 과잉 연출을 시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후반부에 끝이 없는 땅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있는 클로디어스의 군세와 이를 뚫으려는 망자들의 무리가 맞붙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거대한 공방전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부연 설명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되고 급하게 마무리된 뒤 지나가 버립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뒤에 나올 클로디어스와 스칼렛의 대면신을 강조해야 되니까 복수구 플롯에서 마땅히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야 할 그나마 몇 안되는 볼거리마저 축소시켜버린 거죠. 결국 스칼렛이 마침내 복수의 대상 클로디어스와 대면하는 마지막 장면은 스칼렛이 스스로를 위해 복수를 포기한다는 매없는 결말로 이뤄집니다. 클로디어스는 작중 내내 악인들을 심판하던 드래곤이 갑자기 벼락을 내려 사망하죠. 클로디어스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스칼렛 자기 자신을 용서해서 복수를 멈춰라 라는 걸 대단한 반점처럼 이야기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나 별로 와닿지 않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오히려 평화주의를 위해서는 작중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클로디어스 같은 악인들도 처단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영화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죠. 악인이 아무리 나쁜 일을 저질렀든 피해자들은 가만히 참고 그 일을 잊어버려라.
악인의 처벌은 하늘의 뜻에 맡겨라 라는 건데 그거 참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밖에 안 들리는군요. 이렇게 만들 거면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복수극을 보여주며 복수서의 완성도도 챙기고 그렇게 복수를 완수해도 주변의 인물들이 모두 풍비화산 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복수가 옳은지 관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진음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끝이 없는 스칼렛은 판타지로서도 복수극으로서의 재미도 챙기지 못한 관객들을 가르치려 드는 교조적인 태도의 초등학교 도덕교과 수준에 머문 영화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워즈, 늑대아이까지 호소다 마모루 전성기 작품들은 극본가 오쿠데라 사코토의 공이 컸다는 재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후 오쿠데라 사토코가 빠진 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각본까지 담당했던 이후의 작품들은 모두 아쉬운 평가를 받았고 반대로 최근에 그녀가 각본을 담당한 실사영화 국부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호평과 함께 역대 일본 실사영화 흥행 1위를 한 바가 있었죠. 호소다 마모루답게 시각적 연출은 이번 작품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차기작에서는 각본은 다시 전문가에게 맡기고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